6번 시장 수요가 100-P로 주어진 X제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독점 기업 A의 평균 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20으로 같다. A의 독점 이윤 파이 M과 시장의 경제적 순손실 LM은 단, QD는 X제 수요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6번 문제는 독점 시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독점 기업 A의 독점 이윤, 그리고 독점 시장의 경제적 순손실. 먼저 독점 이윤은 독점 시장 이윤 극대화 조건을 이용해서 풀면 되고요. 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을 각각 구한 뒤에 사회적 후생의 차이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등을 먼저 도출해 보면, 지금 독점 기업 A의 평균 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20으로 같다고 했으니까 독점 기업의 총 비용은 평균 비용의 생산량을 곱한 것이니까 20Q가 나오고요. 한계 비용은 총 비용을 생산량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죠. 그래서 2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시장 수요 함수를 역수요 함수로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한계 수입을 구하기 위해서 총 수입 함수를 도출하면 총 수입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죠. 가격은 역수요 함수 값을 대입해 주고 정리하면 총 수입 함수는 100Q-Q 제곱이 되고요. 한계 수입은 총 수입 함수를 생산량 Q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2Q가 나옵니다. 이런 조건들을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럼 먼저 독점 이윤을 구해보면,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을 같다고 놓고 정리하면 독점 기업 A의 독점 생산량은 40, 그리고 이것을 수요함수에 대입해서 도출한 가격은 60이 됩니다. 그럼 A의 독점 이윤 파이 M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이고, 총 수입과 총 비용은 독점 생산량 QM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러면 PM은 60으로 구했고 AC는 20이었고요. 그리고 QM은 40이니까 대입해서 정리하면 독점 기업 A의 독점 이윤 파이 M은 1600이 나옵니다.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우하향하는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한계 수익 곡선, 이것은 시장 수요 곡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2배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비용이 모든 생산량에서 20으로 같고요. 그리고 한계 비용도 우리가 20으로 같은 것을 확인했죠. 이때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이 점 선상의 생산량 40 그리고 가격 60일 때 A의 독점 이윤이 도출이 되고요. 그래서 노란색 이 빗금친 사각형의 면적이 독점 이윤 파이 M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순손실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독점 시장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효율, 즉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 비효율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도출하면 됩니다. 우리가 독점 시장의 균형을 구했으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어떤 균형이 되는지를 구해보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가격 P는 한계 비용과 같다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윤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P에 시장 수요 함수를 대입하고 MC는 20이었죠. 그래서 정리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80이고요. 가격은 수요 함수에 80을 대입하면 2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살펴보면 이 스타가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이 되고요. 이 균형점과 독점 시장의 균형점을 비교해 보면 수요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인데, 이것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가 얻는 편익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용은 한계 비용이 되고요. 그러면
독점 시장의 균형에서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점까지 생산량을 늘려나가면 수요 곡선의 높이와 한계 비용 곡선의 높이의 이 차이만큼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이 삼각형 모양의 넓이만큼 사회적인 후생이 감소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독점 시장의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삼각형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정리하면 800이 나옵니다. 그러면 A의 독점 이윤 파이 M은 1600이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순손실은 800이 나오니까 6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동질적인 재화시장에서 두 기업이 꾸르노 경쟁을 하는 모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 기업을 각각 A와 B라고 두면 시장의 수요량 Q는 A가 생산한 생산량과 B가 생산한 생산량의 합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기업 모두 한계 비용이 40이라고 했으니까 MCA와 MCB는 40으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수요 곡선을 역수요 함수의 모습으로 변형을 해주면 P는 340-Q인데 이 Q 자리에 A의 생산량과 B의 생산량을 표기를 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꾸르노 경쟁을 했을 때 균형 가격을 묻고 있는데, 꾸르노 내시 균형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꾸르노 내시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내시 전략을 알 수 있는 반응 곡선을 구해야 됩니다. 반응 곡선은 최적화 조건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기업 A의 이윤을 파이 A라고 하면 A의 총 수입에서 A의 총 비용을 뺀 것으로 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가격에 A의 생산량을 곱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총 비용은 A의 생산량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수요 함수를 정리한 것을 P 자리에 대입을 해주고요. 이렇게 정리된 A의 이윤식을 꾸르노 경쟁 모형은 수량 경쟁 모형이니까 선택 변수가 각 기업의 생산 수량입니다. 그래서 생산 수량인 QA로 기업 A의 이윤식을 편미분해주면 총 수입을 미분해주면 한계 수입이 되고요. 총 비용은 한계 비용이 되죠. 그래서 한계 수입은 340-QA-QB 곱하기 QA를 QA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 A의 한계 비용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40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300-2QA-QB가 되고요. 이것이 제로일 때 기업 A의 반응 곡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QA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QA 스타가 -2분의 1 QB 플러스 150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기업 B의 이윤식 파이 B를 설정해서 QB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값을 0으로 놓고 QB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은 기업 B의 반응 곡선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방식이 정석으로 구하는 방식이고, 꾸르노 경쟁 모형에서 지금 두 기업이 한계 비용이 동일하고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두 기업은 동일한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으로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반응 곡선이 서로 대칭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QA 스타와 QB 스타를 보면 A와 B의 생산량 위치만 바뀌었지 동일한 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B의 반응 곡선을 별도로 도출하지 않고 결국 균형에서는 A와 B의 내시 전략인 생산량이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QA 스타와 QB 스타가 같다고 놓으면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3QA 스타가 300, 그래서 QA 스타와 QB 스타는 1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전체의 균형 생산량은 QA와 QB를 더한 거니까 200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역수요 함수의 Q 자리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시장의 균형 가격은 140이 나옵니다. 따라서 7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정부는 한 독점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량이 거래되도록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우상향할 때 이 규제 정책의 조건은? 8번 문제는 독점 시장의 균형에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량이 거래되는 균형인
완전 경쟁 시장의 균형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독점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이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독점 시장의 균형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이 제로의 균형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죠. 이 독점 시장의 균형점, 이 제로에서 생산량을 늘려나갈수록 사회적 관점에서의 편익을 의미하는 수요 곡선의 높이가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용을 의미하는 한계 비용 곡선의 높이보다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 사이의 차이만큼 사회적 순편익, 즉 사회적 후생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이 원점에 이를 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점이 완전 경쟁 시장이 균형이 되는데 시장 수요 곡선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평균 수입 곡선을 의미하는데 이 평균 수입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일치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규제 정책의 조건을 평균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8번 문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X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각각 X제 수요량은 300-4P, X제의 공급량은 20+10P. 이때 정부는 15에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생산자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키려 한다. 이때 정부가 지급하는 X제 한 단위당 생산 보조금은 QD, QS, P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 있고요. 9번 문제는 가격 상한제에 관한 문제이고요. 생산자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치시키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격 상한제하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수치로 확인을 해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15를 대입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살펴보면 수요량이 240으로 공급량보다 70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에게 이 70만큼의 부족한 공급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S라는 단위당 생산 보조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의 공급 곡선을 QS1이라고 하면은 이 가격 P 자리에 단위당 보조금 S만큼을 더 보조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공급량이 결국 가격이 15일 때의 수요량인 240과 같다고 식을 세워서 정리하면 단위당 생산 보조금은 7이 나옵니다. 그래프로 한번 간단히 보면 주어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하에서는 가격이 20이고 균형 거래량이 220이 나오는데 정부가 15에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면은 지금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은 초과 수요의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 초과 수요량 70만큼을 생산자들이 더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S만큼의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때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평행 이동해야 되죠. 우리가 단위당 생산 보조금을 S라고 할 때 P 대신에 P 플러스 S를 대입하면 S만큼 하방으로 평행 이동하는 식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공급량이 240이 돼야 되니까 평행 이동하는 길이는 7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9번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부호로 옳은 것은 10번 문제는 외부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외부 효과가 뭔지 알아보면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있으면 개인적 관점에서의 한계 편익이나 한계 비용이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계 편익이나 비용과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외부라는 것이 시장의 외부를 의미하거든요. 즉 시장에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시장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균형을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사적 한계 편익, 생산자 입장에서의 사적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계 편익이 개인적 관점에서의 한계 편익과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개별 기업 관점에서의 한계 비용이 사회적 관점에서의 한계 비용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사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회적 한계 비용도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소비 측면에서 존재하게 되면 여기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편익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에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데,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과다한 소비 또는 과다한 생산이 발생하게 되고요. 긍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과소 소비 또는 과소 생산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에서 소비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소비 측면이기 때문에 사회적 한계 편익과 사적 한계 편익이 달라지는 효과가 나오는데,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기 때문에 과다 소비의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소비량보다 과다하게 소비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일정 수준까지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사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소비량보다 더 과다하게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생산에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 사적 한계 비용과 사회적 한계 비용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하게 생산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적 한계 비용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하나씩 보면, 소비에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한계 편익보다 사적 한계 편익이 더 큰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생산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사적 한계 비용이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